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김인중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8번째 기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 사전은 저희가 빅데이터로 찾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01개 기업 이 책에서 발췌해서 저희가 그 기업의 실적 그리고 그 주가 분석 그다음에 그 기업의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 내용들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우량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비자 마크, 보시는 요 비자 마크가 붙어 있는 카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비자라고 하는 기업은 포춘 500대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세계 1위의 그 전자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그 카드를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승인들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뭐 그렇게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런 데이터 처리 쪽이 50%, 서비스가 45%, 국제 거래가 29% 이렇게 잡으니까 다 합치니까 100%가 넘죠. 아니 매출 비중이 100%가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요거 외에 이제 회사가 인센티브로 나가고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페이팔 아니 저기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 비자로 이렇게 이제 결제를 인증을 하게끔 보낸다는 이럴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마이너스로 또 잡혀서 그걸 다 합쳐야지만 100%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해외 쪽이 이제 54%고 미국이 46%로 잡혀 있습니다. 실적 분석을 좀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이제 상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가 현금이 없어지는 문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카드를 쓰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카드를 쓰거나 인터넷 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비즈니스가 정말 좋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을 팔든 뭐 상관이 없던 거죠. 중간에 거래하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이걸 이제 톨게이트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은행, 카드 회사 이런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팔고 이 회사가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어요.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수수료가 이제 정액이 있고 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액이라고 하는 건 건당 받는 돈이고 정액은 정률은 비율로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를 결제 수수료로 받겠다. 그러면 이 결제 금액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물가가 인상이 되면 될수록 물건의 가격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정률로 이제 수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비즈니스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신태가 오지 않는 한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적정 주가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이 좀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보면 이제 꾸준히 성장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실적이 꺾였잖아요. 매출액이 꺾이고 이렇게 꺾였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걸 안 긁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결제들이 줄어드는 거죠. 해외 나가서 긁어야 되는데 그쵸. 여행 가서 긁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긁으니까 그만큼이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이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말 그리고 2021년도 초에 이제 백신이 조금 이제 접종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국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국내 여행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만 했던 회사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나가서 식당에서도 결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매출들이 조금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 중심의 대부분입니다만은 미국에서 근거리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이런 여행 쪽의 매출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고 나도 이제 여러분들도 코로나 끝나면 나 꼭 여행 갈 거야 막 이런 억눌렸던 폭발적인 수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폭발할 때에 이런 회사들의 실적들도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좋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에 필요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카드 결제 관련된 기업들, 숙박 관련된 기업들,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실적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런데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까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아마 주가가 훨씬 더 좋은, 싼 시점일 거고요.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면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을 확인하고 사기에는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지만 방향성,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리오프닝으로 확실히 가고 있고 방향이 잡히고 있느냐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이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판단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들, 특히 먹는 치료제들이 뭐 화이자라든지 뭐 머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효능이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로 상당히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제 결제 대행을 제공하는 뭐 스퀘어라든지 이제 페이팔 이런 데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비자코만 쓰게 한 이런 혐의들이 있다. 그래서 좀 조사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직 이제 뭐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보면 이제 이 기업은 이제 9월 결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 9월 결산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17%, 순이익이 22%,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14%, 순이익이 17%, 이 정도의 성장들을 꽤 고성장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꾸준히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고, 이 예상 실적에서 여전히 이제 억눌렸던 수요들이 좀 폭발하면 이 예상 실적들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익률 추이하고 주가 주당 순이익을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영업이익률이 64%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에 시스템상에서의 뭐 주고받는 결제들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원가율 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영업 마진이 상당히 높은 고마진 기업이고요.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을 보면 이제 요 시점을 잘 비교하시면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따라 오른.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 시점을 가지고만 판단을 좀 해보시면 2021년도 06 분기 기준으로 보면 주당 순이익이 4.95달러인데 2022년도 기준을 보면 7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략 한 40%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은 주당 순이익은 최고치를 이제 기록할 건데 그러면 주가도 이제 거기에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지금 뭐 200 뭐 한 2, 30달러에서 지금 216달러로 좀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익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반독점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최근에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년 동안의 주가 분석을 좀 해보면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 S&P 500하고 비교해보면 비자는 9.6%가 올랐다는 거죠. 여기 지금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때까지는 잘 갔죠. 이때 뭐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S&P 500하고 비슷한 지수 상승률을 보이다가 요 뒤로는 완전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S&P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1단계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반등, 2단계 하락, 그 다음 반등, 요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시점들이 과연 좋은 기업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경쟁사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사는 비자는 마스터카드가 대표적인 경쟁사고요. 또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결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회사를 비교할 때는 시가총액이라는 큰 덩어리를 좀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좋은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비자가 1등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조금 미치고 페이팔이 그 밑에고 그 다음에 매출액 사이즈로 보면 페이팔이 1등이에요. 상당히 높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마진으로 보면 이 두 개 회사,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5, 60%로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비자가 훨씬 더 높은 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도 비자가 요거 단위는 100만 달러 기준이에요. 그래서 108억 달러, 얘는 80억 달러, 페이팔은 48억 달러. 그러면 이익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1등이 비자, 요런 순서겠죠. 그러니까 비자를 100으로 보면 100억 달러, 얘는 80억 달러, 48억 달러. 그러면 시가총액 순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가치 순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비자 1등, 마스터카드 2등, 페이팔 3등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때로 이게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비자가 주가가 더 떨어져서 마스터카드 밑으로 떨어지면 이익은 더 내는데 시가총액은 낮은 저평가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요 PER이라고 하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요 비율 있잖아요. 요 비율이 몇 배에 거래되느냐. 그게 PE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자가 38배, 마스터카드가 42배, 페이팔이 54배예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싸나요? 이 세 개 중에는 비자가 제일 지금 싼 거예요. 왜냐? 이익 대비 비율로 같이 맞춘 거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가로 놓고 높기 때문에 누가 제일 비싸고 싸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가가 높다 낮다는 거거든요. 싸다 비싸냐는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를 교환 비율을 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 순이익과 가격의 교환 비율이 바로 PER이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보시면 38배. 이게 제일 지금 현재 싸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뭐 주가가 높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 아직은 배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ROE는 뭐 29%고 마스터카드가 ROE가 125% 엄청 높은 이유는 뭐냐면 워낙 자사주랑 매입이랑 그다음 배당을 많이 해서 자본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년 벌어서 번 것 자체를 막 거의 배당하고 이런 형태고 자사주 매입하는 형태라서 자본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 대비 이익이 ROE인데 요 이익이 보면 비자보다는 적게 버는데도 ROE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자본이 적고 비자는 자본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현황으로 보면 이익 구조로 보면 정상적인 시가총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다만 비율로 봤을 때는 비자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그 다음 페이팔 순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83점이고요. 이 83점은 미래의 성장성과 재무의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현금의 창출력,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의 독점력, 경제적 해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5점 만점에 4.2점이 사업 독점력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6,000개 기업들 중에서 보면 99위, 상위 1%에 들어가는 엄청난 우량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냐 비싸냐. 그래서 적정가 또는 적정가 이하에서 거래될 때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이게 최근 1년 동안의 적정주가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주가 라인이고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고평가, 저평가. 요 점선이 매우 고평가. 요 아래 점선이 매우 저평가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에서 매우 고평가 사이를 계속 움직였죠. 요 사이를. 그러니까 저평가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장률도 높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해자도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이 시점 대비해서 보면 주가가 지금 계속 1차, 2차. 아까 앞에서 주가 분석에서 보셨죠.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요 5월 이후에 보면 이게 아까 1차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다음 잠깐 반등해서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8%밖에 주가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 시점과 그러니까 이 이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과 올해 11월 시점의 주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의 적정 주가 라인들,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서 처음으로 최근 1년 동안 이 시점을 제외하고 나면 처음으로 지금 고평가와 적정가 사이로 지금 밴드에 딱 들어와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부터 뭐냐면 주가가 더 하락하면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고 적정 주가 라인에 붙을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주가가 지금이 216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서 아마 170달러, 160달러까지 떨어지면 아마 적정 주가 하향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가도 다 역배열이고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다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기업의 가치, 아까 앞에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투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져서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업 비자를 잘 알아두셨다가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기업의 좀 매력도가 높아지는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시점에 들어간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데이터나 이런 차트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이제 분기마다 실적도 잘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적들 뉴스들 좀 체크하셔서 우량주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